안녕하세요. 강원책TV입니다. 푸른 5월, 오늘은 어버이날입니다. 어느새 제가 푸른 5월을 60번 하고도 2번을 맞았습니다. 오늘 어버이날이라고 아이들이 다녀갔습니다. 내 부모님은 이미 먼 곳에 가신 지 오래 그리움이 사무쳐 오는데 아이들이 온다고 하니 먹을 거 준비하느라 부모님의 그리움은 잠시 묻어놓았습니다. 역시 내리사랑입니다. 어버이날을 맞아 오래전에 쓴 수필 노인과 색시가 생각났습니다. 그래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노인과 색시. 한 노인이 가게 안으로 들어왔다. 노인은 쭈뼛쭈뼛 거리기만 하고 선뜻 말을 하지 못했다. 그의 행색이 초라해서 돈 몇 푼 얻으러 왔겠거니 하고는 나는 1,000원 한 장을 내밀었다. 그런데 노인은 손을 내저었다. 색시, 여기가 어디유? 우리 집이 이 근처 같은데 영 못 찾겠어. 나는 돈을 쥐었던 손을 슬그머니 치우며 어디에 사느냐고 했더니 정릉에 산단다. 걸어서 얘까지 왔다는 말에 점심도 걸렀겠다 싶었다. 나는 얼른 음료수 한 병을 흔들어 따서 그에게 건넸다. 목이 탔는지 달게 마셨다. 노인은 시원하다며 주머니에서 작은 수첩을 꺼내 보여주었다. 적힌 대로 번호를 눌렀더니 여자의 다급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잘 있다고 안심을 시키고 어떻게 가면 되느냐고 했더니 택시를 태워서 보내달란다. 그러면서 근심 어린 목소리로 할아버지가 가끔 정신을 놓는다오. 거기가 어딘데 거기까지 갔단. 세상에. 아이고 색시 고맙수. 아침 옆 가게에 기사식당이어서 부탁을 하니 식사를 끝낸 한 택시 기사가 가겠다고 했다. 나는 전화번호를 건네주었다. 그런데 택시 기사는 계속 어딘가에 전화를 하고 있었다. 걱정이 되어 몇 번이나 얘기를 했다. 기사는 고개만 끄덕였다. 차가 떠나려 하자 노인은 음료수 값이라며 1,000원짜리를 내밀었다. 돈을 안 받으려고 하니 자꾸 받으라고 했다. 나는 돈 받으려고 드린 게 아니라며 사양했다. 노인은 고맙다고 손을 들어 보였다. 멀어져 가는 택시를 보며 나는 가게 안으로 들어왔다. 가게 안으로 들어서자 머리가 성성하시던 아버지가 문득 떠올랐다. 어느 해 겨울 아침 아버지는 가평장에 갔다 온다며 집을 나섰다. 장에 따라 다니는 재미가 좋았지만 그날은 너무 추워서 집에 있기로 했다. 눈깔사탕을 기다리며. 어느새 해는 저물어 가는데 장에 가신 아버지는 영 소식이 없었다. 겨울 강바람은 매섭고 녹았던 산길은 다시 얼어붙어 매우 미끄럽다. 그런 산길을 아버지는 손전등도 없이 어떻게 오시려고 밤이 되어도 오시지 않는지 우리 식구는 애가 탔다. 기다릴 수만은 없다며 오빠들은 손전등을 들고 아버지를 찾아 나섰다. 우리 세 자매는 어머니를 잃은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아버지마저 돌아가시면 어떡하냐며 울기 시작했다. 술에 취해 쓰러져 잠이 들면 동사한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기에 안절부절 못했다. 얼마 후 인기척에 나가보니 아버지는 보이지 않고 오빠들은 근심이 여간 아니었다. 우리는 또 엉엉 울었다. 작은 오빠는 옥마을 어르신께 알아본다며 탁 뛰어나갔다. 한참 만에 오빠가 부르는 소리에 마루로 나가보니 아버지는 오빠 등에서 편안히 주무시고 계셨다. 흐느끼던 우리는 얼른 아버지 이부자리를 펴드리고 아버지 품에 달려들었다.
불쌍한 내 새끼들, 아버지 너희들 두고 어디 안 간다, 안 가. 목소리는 작아지고 아버지는 이내 코를 고셨다. 오빠들은 화롯가에 둘러앉아 몸을 녹이며 손전등을 산길 낭떠러지에 비추고 아버지를 불러댔다며 크게 웃었다. 노인이 떠난 지 1시간쯤 지났다. 집에 잘 도착했는지 궁금했다. 메모지에 적혔던 전화번호를 택시기사에게 주었기에 나는 전화번호를 기억하지 못했다. 답답해하며 신문을 보다가 메모장에 눈길이 갔다. 전화번호 적었던 자국이 그대로 남아있었다. 나는 얼른 노인 댁으로 전화를 걸었다. 할머니, 할아버지 도착하셨죠? 아니요. 전화기 옆에 꼭 붙어 앉아 있는데 아직 연락이 없어. 가슴이 철렁했다. 면목동에서 정릉까지 1시간이면 충분히 가고도 남을 거리라고 생각했다. 택시 번호라도 적어 놓을 걸. 내가 택시를 잘못 태워드렸나 하고 속이 탔다. 딸아이가 4살 되던 해 여름이었다. 골목에서 아이들 소리가 나자 딸애가 나가서 놀겠다기에 내보냈다. 제달되는 소리와 해맑은 웃음소리가 골목을 가득 메웠다. 나는 부업으로 하던 뜨개질감을 손에 잡았다. 온 신경을 뜨개질에 썼다. 한참 후에야 아이들 소리가 들리지 않는 걸 알았다. 밖에 나가보니 골목에는 아이들이 없었다. 다른 아이들은 집에 있다고 하는데 우리 아이만 보이지 않았다. 나는 골목마다 딸아이를 부르며 찾아다녔다. 한참을 찾아도 딸아이가 없기에 파출소에 신고까지 했다. 그리고도 1시간이나 딸아이를 찾아다녔다. 나는 길 건너편 동네까지 갔다. 모래가 많은 놀이터에서 흙두성이가 된 딸을 찾아내곤 끌어안고 울었다. 집에 데려와 씻기고 밥을 먹이니 곤하게 잔다. 새근새근 자는 딸아이가 마냥 예뻤다. 나는 또 뜨개질을 했다. 뜨개질을 하면 무상이 된다. 나는 깜짝 놀라 실타래를 집어던지고 밖으로 나갔다. 아이들이 없었다. 나는 정신없이 아이를 찾으러 나가려고 하다가 방에서 곤히 자는 딸을 생각해내고는 털썩 주저앉았다. 별의별 생각을 다 하며 20분 후에 다시 전화를 했다. 밝은 할머니의 목소리가 들렸다. 색씨, 우리 영감님 잘 오셨소. 정말 고마워요. 반가움에 목이 메었다. 노인이 잘못되면 내 책임이라고 생각했다. 그런데 잘 들어갔다니 얼마나 다행인가. 할머니는 어디 사는 누구냐고 결혼은 했는지 자꾸 물었다. 나는 할아버지가 잘 들어가셨으니 됐다며 전화기를 내려놓았다. 아버지가 추운 겨울에 장에 갔다 돌아오지 않을 때처럼, 딸아이가 없어져 온 동네를 뒤지고 다녔을 때처럼 걱정되고 애가 타던 그 마음이 아마도 할머니의 심정이었을 것이다. 그리고 노인이 무사히 돌아왔을 때의 심정은 오빠 등에서 주무시던 아버지를 보면서 흙이 뒤범벅이 된 딸아이를 찾아 안고 오면서 내가 느꼈던 그 안도감, 그 반가움과 같았으리라. 푹푹 찌던 더위도 지는 해를 따라 산으로 넘어가고 있었다. 나는 할머니의 말이 생각나 가끔 웃음 짓는다. 색시우, 아가씨우. 이제는 100세 시대죠. 요즘 60은 노년이 아니라 중년이라고 합니다. 그만큼 의학의 발달로 우리 수명은 늘어났죠. 그렇지만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서인지 치매로 고생하는 사람들이 많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노인의 수명이 늘어날수록 치매 환자의 수도 늘어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우리 사회에 큰 문제점이 되지 않을까 걱정입니다. 그래서 저는 치매에 걸리지 않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늘 갖고 있습니다. 항상 긍정적인 마음으로 지내려고 합니다. 어버이날을 맞아 소개해드린 노인과 색시, 우리 강원책TV를 사랑해주시는 많은 님들, 어버이날을 맞아
부모님에 대해 많은 생각을 하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